안녕하세요. 예, 마이크로소프트의 황미건입니다. 예, 굉장히 많이 오셨네요. 새로운 툴이 런치가 되고 저희가 새로운 또 윈도우즈가 곧 출시될 예정인데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윈도우즈 폰 다음 버전도 출시될 거고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작업들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윈도우즈 8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 윈도우즈 8을 앱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윈도우즈 8 이반젤리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곧 출시될 윈도우즈 8의 스토어 앱이라고 하는 새로운 스타일의 앱을 확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파트너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 가지 제가 이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점은, 아시는 분 아실 테지만, 이 윈도우즈 스토어 앱이 다양한 언어로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C#, C++, 비주얼 베이직, 이렇게 다양한 언어로 개발할 수 있다 보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데모도 비주얼 베이직하고 C샵하고 자바스크립트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라고 무슨 다 언어에 능통하겠습니까? 그래서 데모를 준비하는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 이 세션에서는 C++은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세션이 있고요. C++를 제외한 나머지 언어들을 가지고 데모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 2012와 윈도우즈는 사실상 새로운 버전이 출시가 되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 굉장히 새로운 많은 기능들과 다양한 언어 지원이 많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윈도우즈 8 스토어 앱과 관련해서 다양한 언어 지원이나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개발자가 기존에 했던 언어들 측면에서 보면은 먼저 기존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했던 언어들이 윈도우즈 8에서도 계속해서 데스크탑 모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웹 개발 기술들도 마찬가지로 브라우저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영역이 이번에 새로 추가된 영역인데, 특히 윈도우즈 런타임이라 그래서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개발할 수 있는 런타임과 그 개발하는 언어들을 HTML, 자바스크립트 같은 것들로 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WPF나 실버라이트, .NET 같은 개발하셨던 분들은 그대로 그 경험을 활용을 해서 윈도우즈 런타임 기반에서 .NET 재물 앱을 만드실 수가 있고, 웹 쪽에 개발하셨던 분들은 HTML, 자바스크립트 언어를 이용을 해서 다시 앱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C++ 쪽에서도 재물이나 다이렉트엑스를 이용을 해서 앱을 개발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려고 그러는데요.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은 기존의 기능들을 그대로 지원을 하고 거기에다 추가적으로 멀티 타겟팅이나 여러 가지 기능들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NET 프레임워크 4.5에 보면은 어싱크로너스 익스큐션에 대한, 그러니까 비동기 소출에 대한 키워드가 새로가 추가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등을 통해서 UI를 조금 더 매끄럽게 더 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어싱크에 대한 키워드 부분을 간단하게 데모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WPF 프로젝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C샵에서 윈도우즈를 선택을 해서 지금 보시면 지금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윈도우 플러스 키를 이용을 해서 지금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젝트 밑에 윈도우즈 스토어가 있고 윈도우가 있죠. 그래서 윈도우는 기존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을 말하고요. 이 스토어는 이 윈도우즈 8의 새로운 스타일의 이 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를 이용을 해서 WPF를 선택을 해서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보통 이제 비동기 처리라고 하면은 웹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로컬의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때 시간이 걸리는 작업을 기존 메인 프로세스와 다르게 해서 별도로 처리하는 이런 작업을 말하죠. 그래서 UI가 뭔가 멈춰 있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방식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샘플로 간단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버튼을 하나 추가를 했고요. 버튼에다가 이름을 하나 주고요. 버튼이라고. 그 다음에
메인 윈도우의 코드에 들어가서 지금 폰트가 좀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폰트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오른쪽 위에 보면 퀵 런치라는 그 창이 추가가 됐는데 여기서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여러 가지 기능들을 쉽게 찾아서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폰트 사이즈를 제가 조정을 하려고 폰트를 검색을 해서 폰트 사이즈 조정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몇 줄을 코드를 넣어서 내용을 좀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릭했을 때 이벤트 핸들러를 달아볼 거고요.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면 버튼에 is enabled false를 해서 그러니까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비동기에 어떤 콜을 하고 그 데이터가 오는 동안 그 버튼을 클릭 못하게 더 이상, 그러니까 계속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계속 호출이 가니까 버튼을 disabled를 잠시 시켜 놓는 거죠. 그 다음에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태스크에 딜레이를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는 원래는 이제 뭐 어떤 어싱크 콜을 이용을 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 가져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시겠죠. 그래서 일단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싱크로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람다식을 이용을 해서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같은 스레드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파라미터를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할 거는 이게 딜레이가 1초 걸리고 1초 뒤에 어싱크로 이제 완성이 됐을 때 그 버튼을 다시 이네이블 시켜주는 코드를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버튼에 이제 이네이블에 to로 해서 1초 뒤에 다시 버튼이 활성화되는 그 간단한 데모입니다. 실행을 해보면 버튼이 있고 버튼 눌렀을 때 그 희미하게 디세이블드 됐다가 다시 복귀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기존에 작업을 하셨다 그러면 새로운 어싱크 그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이걸 조금 더 단순화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지금 이 continue with 부분을 지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btn is enabled true로 하고요. 이 태스크 앞에 있는 부분에다가 await 키워드를 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이 딜레이가 완료될 때까지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다음 코드를 바로 실행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await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메소드 앞에다가 async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시 추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안에서 이 async 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훨씬 더 단순한 코드만으로 방금 보여드렸던 기능을 그대로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비동기 처리에 대한 콜이 굉장히 쉬워졌고, 이 부분은 사실 기존 데스크탑 앱보다 윈도우즈 A 스토어 앱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브라이언 켈러 씨가 발표를 하시면서 아까 이쪽에 어떤 분이 질문하셨죠. API나 새로운 피처가 추가된 걸 좀 보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사실은 그때 이제 브라이언 켈러 씨가 뒤에서 다뤄질 거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슬라이드를 좀 급하게 좀 몇 장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윈도우즈 8 스토어 앱의 API나 구조 같은 것들을 뭐 기존에 접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설명드리려고 하고요. 혹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표를, 이 그래프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신 적 있으신 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이게 윈도우즈 8에서 앱을 개발하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크게 메트로 스타일 앱과 데스크탑 앱으로 나눠지는데, 이 메트로 스타일 앱은 용어가 바뀌었어요. 윈도우즈 스타일 앱으로, 스토어 앱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데스크탑 앱은 이제 기존의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 개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새롭게 여기 윈도우즈 런타임 API라는 것이 들어가고 그 위에 다양한 언어로 앱을 개발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윈도우즈 런타임 API가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어요. 이거는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와 관계없이 런타임에서 제공하는 .NET 프레임워크처럼 굉장히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을 지원하는 셋이라서요. 그런 차원에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의 공통 런타임을 다양한 언어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잠깐 보면은 이 윈도우즈 런타임 오브젝트라는 녀석이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서 뭐 어떤 메소드나 이런 인터페이스 제공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프로젝션을 해서 C++ 앱이나 뭐 C# 비주얼 베이직 앱이나 HTML 앱에서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즈 런타임 API 전체 셋을 보면은 엄청나게 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이미 뭐 MSDN에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제공되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관점에서 뭐 재물과 HTML 을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다이렉트 X나 인풋 컨트롤, 데이터 바인드 이런 것들이 다양히 지원이 되고, 디바이스 이제 뭐 그 태블릿이라든지 이런 환경에서도 윈도우즈에 실행이 되다 보니까 디바이스에 필요한 센서나 뭐 이런 것들도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관련 기능들, 뭐 미디어 캡처라든지 오디오, 비디오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커뮤니케이션, 데이터 아까 이제 그 클라우드에다가 로밍으로 데이터 스토리지에 넣어놓으면 자동으로 윈도우즈가 그걸 그 동기화 시켜준다 그랬는데, 그런 기능들이 이제 이쪽에 뭐 스토리지라든지 이런 데에 그 API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한 5줄에서 10줄 사이의 코드면은 보통 대부분의 다 기능이 구현될 정도로 API들이 굉장히 심플하게 구현이 되어 있고요. 네, 펀더멘탈 측면에서 뭐 크립토그래피나 글로벌리제이션, 뭐 스레딩,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API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면 좋은데, 오늘 비주얼 스튜디오 그 세션이다 보니까 자세하게 설명드리기 좀 힘들 것 같고, 간단하게 이따가 데모를 통해서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 이미지 한 장 준비를 했는데요. 기존에 윈도우즈 데스크탑 애플리케이션 개발하셨던 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A라는 앱에서 B라는 앱에 있는 파일을 건드리거나 시스템에 있는 파일을 액세스하거나 이럴 때 기존에는 그냥 됐는데 윈도우즈 A 앱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 이유가 이 앱의 프로세스가 격리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게 A라는 앱이고 이게 B라는 앱인데, 이 앱 사이에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앱이 완전히 이렇게 그 캡슐처럼 딱 돼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정해진 어떤 컨트랙트 기반으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뭐 검색 컨트랙트라든지 뭐 쉐어 컨트랙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OS에 있는 시스템 파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근하는 경우에도 그 지정된 지정된 API라든지 뭐 브로커를 이용을 해서만 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데스크탑 앱과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윈도우즈 8 앱을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로 만들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템플릿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앱 개발에만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렌드 같은 툴을 이용을 해서 UI 디자인을 뭐 같이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랭귀지, 다양한 랭귀지들 지원하는 부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주얼 스튜디오 2012하고 윈도우즈 8 그 윈도우즈 런타임이 그 강점 중에 하나가 HTML5나 자바스크립트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웹 개발자들이 뭐 앱을 만들려면은 그 뭐 오브젝트 C나 자바라든지 이런 아니면 윈도우즈 관련된 뭐 C샵이나 이런 걸 배웠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자바스크립트나 HTML5 기능을 이용해서 그냥 웹페이지 만드는 듯이 앱을 만들면 되고, 심지어는 그 자바스크립트로 윈도우즈 런타임에 있는 다양한 API들, 뭐 파일 액세스라든지 뭐 스트리밍이라든지 뭐 다양한 미디어 캡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윈도우즈 앱 개발이 굉장히 강력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추가로 추가된 게 윈JS라고 해서 자바스크립트만을 위해 특별히 준비된 윈도우즈 라이브러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컨트롤이라든지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해줘서 그 앱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윈JS와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한번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간단히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의 스토어 앱을 선택을 하고요. 잘 안 보이시는 분이 있을까봐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블랭크 앱, 그리드 앱, 스플릿 앱, 그 픽스드 레이아웃 앱, 여러 가지 앱 타입이 존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앱은 이렇게 3페이지로 구성된 앱이고, 스플릿 앱은 2페이지, 내비게이션은 기본적인 내비게이션 구현된 그 앱이고요. 블랭크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요. 이 중에 그리드 앱 템플릿을 한번 선택을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이 좀 빠른가요? 괜찮으세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거 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템플릿을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요. 보시면 오른쪽에 굉장히 웹 프로젝트와 비슷한 형태의 구성을 갖고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fault.html 파일이 있고요. 그다음에 페이지별로 CSS, HTML, 자바스크립트가 있고 디폴트 자바스크립트가 있어서 이 디폴트 자바스크립트가 기본 앱의 실행에 필요한 코드들이 이제 작성이 되어 있고 default.html을 열어보면 여기에는 이제 그냥 HTML 문서예요. 그런데 이제 몇 가지 꼭 필요한 CSS 스타일 시트 문서나 자바스크립트 그 win.js 파일들 불러와서 그것들을 세팅해주고 예, 페이지 내비게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룹드 아이템 페이지를 이동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실행을 해보면 전체 화면으로 이제 로컬 앱이 실행이 되고 이렇게 기본적인 타일 인터페이스의 앱이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재밌는 걸 하나 보여드리면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시뮬레이터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PC 환경 사이즈나 그 디바이스 환경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면 이 앱이 이렇게 시뮬레이터 안에서 마치 윈도우즈 태블릿이 있는 것처럼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HTML5 앱이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그 돔 익스플로러를 제공합니다. 이 돔 익스플로러라는 거는 기존에 웹 개발을 할 때 F12를 눌러서 개발자 툴 열어서 뭐 어떤 코드가 어떤 HTML 태그가 어떤 영역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때 사용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거를 선택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다가 뭐 돔 익스플로러 쿨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보면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적용되는 거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HTML 자체가 사실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거나 뭐 변경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툴을 이용을 하면 굉장히 쉽게 수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스타일 시트 같은 것들도 어떤 게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지, 그 레이아웃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여기서 레이아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200픽셀 이렇게 바꾸게 되면 바로 여기서도 레이아웃이 변경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 이런 앱 프로젝트를 할 수 있다는 점, 예,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표준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예, 이쪽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해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베이직 C# 쪽인데요. 기존에 이제 가지고 계셨던 코드들을 재활용해가지고 또 사용하실 수가 있고, 뭐 보시면은 데이터 바인딩이나 유저 컨트롤 같이 기존에 익숙했던 개념들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새로운 프레임워크나 새로운 컨트롤들이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사용했었던 컨트롤이나 컴포넌트들이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기존에 실버라이트나 WPF 뭐 단내 프로젝트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친숙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 새로 추가된 것이 포터블 라이브러리라는 겁니다. 포터블 라이브러리는 이제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도 윈도우즈뿐만 아니라 윈도우즈 폰이라든지 실버라이트, WPF, 윈도우즈 A 스토어에 이렇게 다양한 그 플랫폼들을 선보이고 그것들을 이제 다양하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공통의 코드들, 공통의 라이브러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큰 이슈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한테 이제 뭐 데스크탑 앱을 갖고 있는데 이걸 스토어 앱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포터블 라이브러리는 그런 목적의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DLL을 가지고 다양한 플랫폼들을 타겟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타겟 프레임워크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여러 프레임워크에 대응하는 그 DLL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예, 요거를 이제 간단한 데모를 통해서 사실 간단하지만은 않고요. 비주얼 베이직과 그 C샵으로 만든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섞어서 프로젝트 하는 거를 샘플로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그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를 이번에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 비주얼 베이직 템플릿 중에 스토어를 선택을 해서 이번엔 스플릿 앱으로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플릿을 생성을 하고요. 예, 방금 전에 보셨던 그 HTML에 있었던 그리드 앱은 3단계로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페이지, 그룹 페이지, 아이템 페이지. 그런데 이 앱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들어가면 이 전체 리스트가 보여지고요.
하나를 누르면 그 아이템들을 각각 바꿔서 볼 수 있는 이렇게 2페이지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리스트가 있고 그룹을 선택을 했을 때 아이템 리스트가 보여지는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고요. 제가 지금부터 해보려고 하는 거는 그 웹 서비스를 하나 구축을 해서 그 웹 서비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앱에 뿌려 넣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작업인데요. 이거를 그 WPF 앱하고 그 이 스토어 앱이 동시에 같은 라이브러리 이용을 해서 그 구현되는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여기에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로컬 데이터베이스를 가져와서 그 데이터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테스트 커넥션을 해서 로컬에 있는 DB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요. 서버 익스플로러에서 이제 제공하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뭐 테이블 안에 클라이언트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뭐 직접 여기서 확인을 해서 여기서 뭐 수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지금 이 앱은 어떤 앱이냐면 여러 가지 클라이언트 네임들이 있는데 여러 회사에서 이제 뭐 RFP라고 해서 뭐 제안서를 뭐 이렇게 수주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서를 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회사별로 뭐 리스트해가지고 그룹으로 보여주는 그런 앱입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 이름들이 쭉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이용을 해서 웹 서비스를 구축한 프로젝트를 여기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프로젝트를 추가하고요. 이거는 이제 C샵으로 작성된 웹 서비스 프로젝트고요.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데이터를 이제 웹 서비스 위해서 데이터 끌어오는 그 프록시 그 프록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add exist 프로젝트에서 이 프록시를 포터블 라이브러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C샵으로 된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불러왔고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서비스, 웹 서비스에 접근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내용에 대한 코드들이 여기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보기 위해서 또 프로젝트 하나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WPF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데스크탑에서 애플리케이션이 이 데이터 프록시를 이용해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인스턴스를 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베이스에서 실제 고객사들의 리스트 보여주고 그 고객사에서 나오는 제안서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바로 여기서 어프로브 한다든지 리젝트 한다든지 이런 식의 기능들을 WPF 프로젝트로 간단히 구현을 한 사례이고요. 이 프로젝트에서 이제 이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포터블 라이브러리의 프로퍼티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보면은 지금 여기에 타겟 프레임워크를 선택하는 그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단넷 프레임워크 4.5하고 단넷4 윈도우즈 스토어 앱 이렇게 선택을 해서 다양한 프레임워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생성했던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에다가 이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add reference 해가지고 여기 포터블 라이브러리가 있죠. 이걸 선택을 해서 추가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빌드를 한번 하고요. 일단은 이제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의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템플릿은 항상 똑같은 똑같은 코드들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 샘플 데이터 소스라고 하는 데이터 모델 밑에 있는 이 파일인데요.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를 하나, C# 프로젝트를 하나 똑같이 이 샘플 데이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샘플 데이터의 내용들을 좀 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0에서는 이 지금 클래스들이나 멤버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데이터 커먼은 샘플 데이터의 전체 아이템이나 그룹을 포괄하는 상위 클래스고요. 그 밑에 이제 아이템과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고 생성하는 이 데이터 소스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new라는 메소드를 한번 클릭을 해서 그 코드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 new라는 메서드 안에 보면은 실제 이 그룹에 대한 아이템, 그룹 정보라든지 아이템 정보가 하드 코딩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게 이제 템플릿에서 여러분들이 앱 프로젝트를 처음 할 때 이 데이터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바꿔가면서 테스트 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드 코딩 해가지고 프로젝트 템플릿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거는 이 데이터들을 이제 바꿔치기 해가지고 아까 보여드렸던 포터블 라이브러리에서 가져오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다가 그 새로운 파일들을 좀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작성해 놓은 파일들이 있어서 여기서 비주얼 베이직 파일들을 가져와서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조 자체는 그 기존의 비주얼 베이직 그 템플릿에 있던 소스들이랑 비슷합니다. 샘플이라는 내용만 프로포절로 바뀌었고 데이터 커먼 있고 그룹 아이템 소스 이렇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밑에는 로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 로드에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에러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조정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부분에 대한 그 기능이 여기 구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프로포절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비주얼 베이직에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앱이 어떻게 실행이 돼서 데이터를 불러오는지 봐야 되는데, 이 윈도우즈 8 스토어 앱은 동일하게 on launched 그 이벤트를 받아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에서 on launched를 검색을 해보면 지금 앱 밑에 on launched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된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on launched의 내용을 보면 여기에 이제 앱이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을 하나 생성을 해서, 프레임은 이제 내비게이션을 위한 거고요. 내비게이션 프레임 밑에 컨텐츠를 내비게이션 이용을 해서 아이템 페이지로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할 거는 이 on launced가 이제 실행이 되고 프레임이 적용이 됐을 때 여기에다가 프로포절 데이터라고 해서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 소스에서 그 프로포절 데이터를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프로포절 데이터에 로드 명령을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그 비동기로 콜해야 되기 때문에 await를 추가해주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일단 불러오는 부분을 여기다 넣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실제 그 서브 페이지 아이템 페이지로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아이템 페이지는 이제 앱이 실행됐을 때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첫 페이지가 그룹드 아이템이라는 페이지입니다. 지금 보시면 페이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는 이제 두 가지 페이지가 스플릿 프로젝트라서 두 가지가 있고요. 처음 보시는 페이지가 아이템즈 페이지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스플릿 페이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앱이 실행되자마자 그 데이터들을 불러온 다음에 그 전체 데이터들을 아이템 페이지를 가지고 호출하는 거죠. 그럼 아이템 페이지를 따라가서 이 내용을 해봐야 되는데, 먼저 여기서 프로포절 데이터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 프로포절 데이터를 올그룹 대신에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톱을 하고요. 프로포절 데이터에 아이템 그룹들을 전달을 해주고요. 그러면 이제 아이템 페이지가 원래는 그 스트링 문자로 받게 돼 있었는데 아이템 그룹스를 전달해 줬으니까 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템 페이지에 코드를 열어서 또 보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 로드 스테이트라는 그 메소드가 있고, 여기 이제 이 페이지가 열릴 때 이 로드 스테이트가 실행되게 됩니다. 코드 잘 보이세요, 뒤에도? 네. 그래서 로드 스테이트 이 부분에서 샘플 데이터 그룹을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 샘플 데이터 코드 부분을 지워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 샘플 데이터 대신에 내비게이션 파라미터로 넘어온 그 아이템 그룹스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주얼 뷰 모델이라는, 디폴트 뷰 모델이라는 거는 그 템플릿에서 MVVM 패턴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키 페어 형태로 되어 있는 콜렉션이에요. 그래서 아이템즈들을 여기에 넣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파라미터를 일단 넣어줬고, 아이템을 클릭을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샘플 데이터 그룹에서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워주고 나서 이 그룹 아이디 대신에 2의 클릭 아이템
이렇게 해서 현재 선택된 아이템을 그냥 통째로 전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스플릿 페이지에 가서 또 수정을 해줘야 되겠죠. 다시 스플릿 페이지를 열어서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플릿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마찬가지로 노드 스테이트가 있어서 이 페이지가 열렸을 때 그 처리하는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샘플 데이터 그룹을 가지고 와서 이제 처리하는 뭐 내용들이 쭉 있어서 일단 이 부분은 쭉 지우고 미리 준비한 코드로 대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리 좀 미리 코드를 준비를 해왔고요. 예, 간단한 코드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내비게이션 파라미터로 넘어온 그 아이템 그룹수 있죠, 그 클릭 아이템 있죠, 그걸 가져와서 그룹이랑 아이템에다 지정을 해주고, 그리고 첫 번째 그 뷰에서 첫 번째 오게 하는 그런 코드이고요. 그래서 지금 스플릿 페이지까지 이렇게 구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은 다시 세이브 스테이트에 샘플 데이터 아이템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 앱이 그 백그라운드로 갔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그 보여지는 스테이트 세이브에 대한 처리 부분이라 이 부분 과감하게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부분을 작업을 했고요.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그 앞서 보여드렸던 WPF 프로젝트에서 그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가져왔던 데이터들을 그대로 같은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비주얼 베이직 프로젝트에서 사용을 한 그런 예제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기존에 사용하셨던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포터블 라이브러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그 전략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재물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볼 텐데요. 이제 재물을 이용을 해서 그 윈도우즈 스토어 앱을 만들게 되면은 기존의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템플릿 앱들을 그 활용을 해서 쉽게 앱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실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뭐 템플릿 뭐 그냥 우리 개발자가 무슨 자존심 상하게 템플릿이야, 그냥 블랭크로 해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개발하면 되지라고 또 생각을 하시고 블랭크로 딱 시작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블랭크로 시작을 하는 순간 처음에는 역시 블랭크 프로젝트가 좋지 하시다가 조금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내비게이션에 대한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스크린 사이즈에 대응을 하고, 특히 스냅뷰라고 해서 지금 간단하게 앱을 하나 보여드리면요. 어떤 앱이 좋을까요? 예, 뭐 여러 가지 앱들을 제가 설치를 해놨는데요. 간단한 라인 앱을 하나 실행해 볼까요? 그래서 이게 전체 화면도 물론 지원이 되지만 이거를 왼쪽으로 했을 때는 스냅뷰라고 해서 그 긴 사이즈의 앱 사이즈도 지원해요. 이 경우에는 화면의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죠. 그러면 이 화면 달라진 레이아웃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를 직접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꼽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템플릿을 이용을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미리 구현을 해놨기 때문에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거를 간단하게 데모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다시 이제 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C샵 프로젝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C샵 프로젝트에 윈도우 스토어 앱을 해서 그리드 앱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이 소스 코드의 구성은 거의 비슷해요. 만약에 그 템플릿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러면 소스 코드에 보면은 이 설명서에 대한 링크가 있습니다. 컨트롤 클릭을 해서 보면은 이 템플릿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있으니까 이걸 뭐 보시면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이번에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는 지금 이 로컬 머신에서 실행을 해도 되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이나 페이지 사이즈에 대한 걸 보여드리려고 해서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실행을 하면 시뮬레이터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뭐 그 터치 모드에 대한 테스트, 예를 들면은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테스트할 수 있는 멀티터치 테스트 기능이 있고요. 뭐 이렇게 회전에 대한, 지금 이제 이 앱은 그 처리가 안 돼 있어서 테스트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 회전 처리라든지, 그리고 이게 만약에 태블릿이면은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세워서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화면 사이즈. 예를 들면은 27인치 모니터에서 이 앱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 그 기능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뭐 GPS 테스트하는 기능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나중에 스토어 앱을 개발하셔서 스토어에 등록을 하려면은 스크린샷을 같이 넣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 이제 스크린샷 기능이 있어서 스크린샷을 찍고 나서 나중에 픽처 라이브러리에 보면은 이렇게 스크린샷이 들어있는 거를 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오리엔테이션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기본 템플릿에 보면은 커먼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커먼이라는 폴더가 있고, 이 밑에 여러 가지 C# 코드들이 있고, 뭐 제물 스탠다드 스타일이라고 해서 이 앱 전체에 적용이 되는 스탠다드 스타일 코드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파일들을 수정을 해서 이 템플릿 전체들을 작업을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완전히 비어있는 템플릿을 생성한다 그러면 이 코드들이 안 들어가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그리드 앱 템플릿을 해서 자동으로 이게 생성이 된 건데, 이 중에서 중요한 게 이 레이아웃 어웨어 페이지라는 겁니다. 실제 여기에서 이제 사용하는 페이지들이 이 레이아웃 어웨어 페이지를 상속받게 되어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 가지 처리들이 여기에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디폴트 뷰모델에 대한 정의도 여기 있고, 예, 여기 있죠. 그리고 뭐 그 오른쪽에 보시면은 고홈, 고백, 고포워드 같은 내비게이션 관련된 메서드들도 구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윈도우즈 사이즈가 바뀌었을 때 그 레이아웃 사이즈가 변경된 거에 맞춰서 이게 스냅뷰로 된 건지, 뭐 풀스크린인지, 오리엔테이션이 그 세로로 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가 여기 있고, 내비게이션 뭐 마찬가지 처리가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여기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용을 해서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보셨던 그 스냅뷰 같은 것들은 비주얼 스테이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는데, 이 비주얼 스테이트를 전환해주는 코드도 여기에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윈도우 사이즈가 바뀌었는데 이 윈도우 사이즈가 스냅뷰냐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내서 비주얼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제물 코드를 간단하게 잠깐 보면, 제가 간단하게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별로 간단해 보이진 않는데, 네. 지금 보시면 샘플로 그룹드 아이템즈 페이지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그룹드 아이템즈 페이지를 보시면 쭉 이제 보시면 페이지가 있고, 맨 위에가 레이아웃 어웨어 페이지죠. 레이아웃 어웨어 페이지가 있고, 페이지 밑에 뭐 그리드가 있어서, 그리드는 이제 기존에 뭐 WPF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그리드 밑에 이제 그리드 뷰가 있어서 그 아이템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건데요. 쭉 내려가면 비주얼 스테이트 그룹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테이트 그룹에 풀스크린 랜드스케이프가 있고, 뭐 필드, 뭐 풀스크린 포트레이트, 그리고 스냅트, 이렇게 해서 이 각각의 총 4개의 비주얼 스테이트가 있어요. 이 4가지 상황에 맞춰서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오브젝트가 뭐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뭐 사이즈가 조정되든지 그러면 스토리보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 속성값들을 조정하는 코드가 여기에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주얼 스테이트를 바꿔주는 일을 이 레이아웃 어웨어 페이지에서 해주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제 이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이 페이지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제 디바이스 메뉴가 있는데요. 디바이스 메뉴를 이용을 하면 이걸 쉽게 이 작업 화면에서 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왼쪽 위에 이제 뷰라고 해서 그 뷰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누르게 되면은 지금 왼쪽에 스냅이 들어있고 오른쪽에 보여지는 이 그 환경에 대한 테스트, 그리고 왼쪽에 스냅뷰가 됐을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그리고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이 세로 모드로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스크린 사이즈가 변경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비주얼 스튜디오 작업 환경에서 바로 테스트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테이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 중에 앱이 이제 프로세스가 완전히 격리가 돼서 앱 간의 소통이나 파일 액세스나 이런 것들은 컨트랙트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컨트랙트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윈도우즈 8의 기본 기능 중에 이 오른쪽에서 그 마우스를 이렇게 오른쪽 끝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참 메뉴라고 하는 그 메뉴 창이 시스템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스타트 화면을 이용을 하고 있거나 뭐 익스플로러를 이용을 하고 있거나 뭐 어디에서나 이 메뉴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앱에서 이 기능들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라는 앱을 제가 사용 중인데,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쉐어를 누르면 그 페이지, 지금 제가 구글이라는 페이지 열어놨는데 이거를 메일이나 뭐 이런 데로 바로 이 쉐어 기능을 이용해서 공유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뭐 다른 사진 같은 거를 공유를 해볼까요? 사진 라이브러리에서 사진이 좀 별로 지문인데요. 쉐어를 누르면 이 사진을 받을 수 있는 타겟 앱이 리스트가 딱 뜨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사진 편집 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진 편집 앱을 만들어서 쉐어 타겟을 받을 수 있는, 지금처럼 쉐어를 해서 타겟을 받을 수 있는, 컨트랙트를 받아줄 수 있는 앱을 만들어서 여기다 깔아놨다. 그러면 그 앱이 이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앱도 지금 쉐어 기능을 구현을 해놔서 그걸 공유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고요. 뭐 쉐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면 스토어 앱 같은 경우에는 이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떤 특정한 그 키워드를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이 앱 안에 있는 컨텐츠를 검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른쪽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앱들의 리스트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뽀로로 검색 결과는 없을 것 같고 스타워즈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토어에는 스타워즈가 없고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검색해 볼까요? 스타워즈의 검색 결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뭘 검색해 볼까요? 자, 게임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스타워즈 게임들을 검색을 해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앱들이 제가 지금 설치한 앱들이거든요. 검색을 지원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 기능을 앱에서 컨트랙트를 받아줄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놓으면 이거를 다른 앱하고 시너지 있게 이렇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트랙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이 컨트랙트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동의를 미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해서 선언을 먼저 해주는 거고, 이 선언은 앱 매니페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있는데 그 파일에서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서 오늘 세션을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서치 컨트랙트가 구현된 데모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고요. 이 앱은 마찬가지로 이제 로컬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하나의 간단한 비디오를 가져오는 거고요. 비디오 콘텐츠를 누르게 되면은 그 미디어 플레이어가 나와서 동영상을 재생하는 굉장히 익숙한 동영상이네요. 이렇게 재생을 해서 보는 간단한 앱입니다. 템플릿을 이용을 한 앱이고요. 스타일만 바꿔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뭐 간단하게 내용을 보면 데이터 중에 비디오 아이템이 있어서 이제 비디오 아이템에서 그 비디오 소스를 넣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나중에 아이템 디테일 페이지에서 여기 보시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어서 미디어 플레이어로 소스를 전달하고 그 소스를 미디어 플레이어가 받아서 미디어 엘리먼트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냥 간단한 비디오 플레이어를 여기다 놓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 앱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서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앱이 컨텐츠가 컴바이닝 제물 앤 다이렉텍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컨텐츠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비라고 해서 검색을 하면 이 앱에서 그 컴바이닝 이 비디오를 검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검색창에서 이 리스트에 이 앱이 선택이 되어 있고 이 검색 결과가 왼쪽에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하려면 이 검색 페이지를 하나를 또 제물로 추가를 해야 되고요. 그거를 이제 여기서는 서치 리절트 페이지라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치 리절트 페이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지금 이 앱의 이제 내용을 보면 액티베이트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 검색이 활성화될 때 이 액티베이트를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 페이지에서는 넘어온 쿼리 텍스트 파라미터를 가지고 그 서치 리절트 페이지를 보여주는 형태로 내비게이션 하고요. 그리고 이 내용에 이제 보면은
이 로드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페이지 들어왔으니까 로드 스테이트가 들어가고 거기에서 이제 쿼리 텍스트에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필터, 그러니까 그 검색 필터는 이제 all이냐 뭐 검색한 키워드냐에 따라서 이제 그 리절트를 보여주는데 이 디뷰 디폴트 모델에다가 리절트 값에 비디오 데이터 소스에 그 방금 말한 쿼리 텍스트로 필터링을 해가지고 그 리절트를 보여주는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색 자체가 새로운 완전히 다른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구성을 해서 정해진 형태로 등록을 해 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사용자 검색 키워드를 딱 때렸을 때 그 이벤트가 어디서 받아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 app.재물.cs 이제 이 앱에 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CS 파일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지금 on search activated라고 하는 그 이벤트 핸들러가 등록되어 있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search result 페이지 activate를 여기서 실행을 해주죠. 그래서 이 on search activated가 search를 이용을 했을 때 실행되는 그 이벤트고 이거를 받아다가 서치 페이지에다 전달해주면 서치 페이지에서 그걸 처리해서 화면에다 보여주는 이런 형태로 서치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치를 이용하려면 제가 아까 매니페스트에다가 선언을 해줘야 된다고 그랬는데, 앱에 관련된 정보는 이 package.appx manifest라는 파일에서 수정을 모두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XML 파일인데요. XML 파일을 수정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좀 복잡하기도 하고, 잘못해가지고 파일이 깰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걸 쉽게 편집할 수 있는 기본적인 UI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뭐 디스플레이 네임이나 뭐 로고나 색상 같은 것도 변경할 수 있고, 캐파빌리티 어떤 마이크로폰을 이용하는지 비디오를 이용하는지 뭐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고, 디클러레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보여드렸던 그런 컨트랙트들 서치, 쉐어, 백그라운드 태스크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해서 미리 사용자에게 그 승인을 받거나 아니면 시스템에다가 우리가 서치를 해줄 거니까 서치 리스트에 보여줘라 이렇게 등록하는 작업을 여기서 미리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서치 페이지를 만드는 게 매니페스트 등록하고 서치 페이지 만들어줘야 되고 액티베이트 걸어줘야 되고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그 뉴 아이템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여기에 어디 갔죠? 화면을 너무 확대했더니 안 보이네요. 서치 컨트랙트라고 하는 그 페이지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치 컨트랙트를 선택하시고 여기다 페이지 이름만 주고 생성을 하면은 지금 보셨던 매니페스트에 등록하는 것부터 해서 그 앱 재물.cs 파일에다가 액티베이트 거는 것까지 해가지고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거는 이제 필터 이용해가지고 화면을 뿌려주는 것만 하면 되는 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사실은 이 템플릿이나 앱 개발에 있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앱 개발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스토어 앱을 통해서 사실은 비주얼 스튜디오 2012가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 2012에서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꼭 설치하셔서 테스트 해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